안녕하세요. 과탐런입니다. 지금부터 2027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 1 8강 파동의 성질과 활용의 2점 테스트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업로드했던 수능특강 OT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OT를 시청하고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시간이 t는 0일 때 마이너스 방향이라 하면 왼쪽 방향이겠죠. 왼쪽으로 속력 2cm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위치에 따른 파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네요. 자, 위치에 따른 그래프라면 알 수 있는 정보가 우선 파장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파동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파장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있을 때, 자, 파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전체가 한 파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반파장이 될 것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4분의 1파장,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파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동일하게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분의 1파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동을 잘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반파장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4cm가 반파장이기 때문에 전체 파장은 8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마루가 찍히는 지점부터 골이 찍힌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 반파장이기 때문에 전체 파장은 8cm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속력이 2cm라고 했죠.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2가 되는 것인데요. 자, 아까 람다가 파장이 8이라고 했으니까 F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억선지를 보시면 파동의 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가 되겠죠. 진동수가 4분의 1이니까 주기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선지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선지를 한번 보자면, 자, t는 0일 때 x는 4, x는 4는 파란색으로 요 지점이 되있죠. 자, 여기서 매질의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인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t는 0일 때의 모습이겠죠. 자, 그랬을 때 4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지금 파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살짝만 파동을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옮겨서 한번 봐줄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가 t는 0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나타낸 제가 그린 그래프를 0에서 약간 요만큼 움직였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자, 4초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운동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향을 구하는 문제는 0초일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아주 약간만 운동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 한번 보자면, t는 3초일 때 x는 2cm에서가 x는 4cm에서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3초라는 값이 얼마냐면, 자, 3초는 주기가 4초라고 했기 때문에 3초라는 것은
4분의 3 주기만큼 움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기가 돌았을 때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4분의 3 주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번 보자면, 자, 파동을 잘라서 보자면 이렇게 정확히 4등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1 주기만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던 게 정확히 여기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그러니까 한 칸만큼 이동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초라는 것은 4분의 3t니까 4분의 1t를 3번 옮긴 거, 즉 3번만큼 옮긴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파동을 약간씩 쪼개서 한번 보자면, 얘를 4분의 3칸만큼 움직이면 되니까, 얘부터 먼저 보자면 여기 있는 부분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4분의 2초와 x는 2에서와 x는 4를 비교해 보자면 얘네 둘은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x는 2와 x는 4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x축을 따라 진행하는 주기가 t인 횡파의 시간을 t는 0 그리고 t는 4분의 1t일 때, 자, 위치에 따른 변위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기억에서가 t는 0 정지 상태일 때고요. 나는 t는 4분의 1t 한 칸만큼 움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분의 1t만큼 움직였을 때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자면, t는 0일 때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t는 4분의 1t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t는 0일 때와 t는 4분의 1t일 때를 정확히 그려주면은, 우선 t는 0에서 4분의 1t로 갈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칸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자,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1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파동을 이렇게 총 4칸으로 쪼개서 이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4칸만큼 돌았을 때가 파장이라고 우리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는 0에서 t는 4분의 1t로 갈 때 파동이 한 칸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횡파의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어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에서 횡파의 진행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진행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일단은 진동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동수는 주기에다 역수를 한 건데 주기가 t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t분의 1이 될 것이고요. 파장은 그냥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우고 보았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 두 칸이니까, 자, 두 칸에 4d겠죠. 그러면 전체 파장 4칸짜리는 4d에다가 2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파장은 8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진행 속력은 t분의 8d가 맞겠죠. 자, 다음으로 D급 보자면 x는 D에서와 x는 OD에서의 매질의 운동 방향이 같다. 이렇게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는 얘를 아주 살짝만 움직여 보기로 했었죠. 자, 일단은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D에서의 양상을 관찰해 보자면 D는 대강 이쪽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원래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겠고요. OD 여기에서는, 자, 원래보다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려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연집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줄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시간이 t는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줄에 고정된 P와 Q는 자, t는 0에서 P는 마루이고 Q는 골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축에서 PQ까지의 거리가 H0로 같다고 했으니까 진폭이 H0인 거를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겠고요. 자, P와 Q 사이의 수평거리가 3H0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P는 마루 그리고 Q는 골이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는 반파장이 되겠죠. 자, 반파장의 3분의 2H0니까 전체 파장의 길이는 일단은 6H0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를 보시면 나는 Q에 대한 B의 높이라고 합니다. 자, T는 0일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Q가 보았을 때 P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지금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럼 T는 0일 때는 Q가 지금 높이가 0이라고 생각한다면 P는 지금 진폭의 2배니까 2H0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는 0일 때 여기가 2H0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맞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네요. 자, 그리고 한번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2H0였는데 자, 시간이 T0초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2H0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H0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마이너스 2H0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H0가 되었을 때 모습은 P가 반대로 골이 되고 Q는 마루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 기준으로 보자면 마루에서 골로 가는데 T0초만큼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주기라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로 갈 때까지 마루에서 마루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마루에서 골로 갈 때 T0초만큼 걸렸다고 한다면 골에서 마루로 갈 때 똑같이 이 T0초가 걸려야 되니까 총 주기는 2T0초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선지를 먼저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고 하는데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자,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자, 진동수는 주기에 역수해주면 되니까 2T0고 파장 6H0 써주자면 T0분의 3H0가 맞겠네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니은선지 한번 보자면 자, H가 0일 때 P의 변이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H가 0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P와 Q의 높이가 같다는 소리겠죠. 자, 지금 나 그래프 자체가 Q가 보았을 때 P의 높이인데 Q가 보았을 때 P의 높이가 0이라는 것은 P와 Q의 높이가 같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Q와 P가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P도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고 Q는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P와 Q의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와 Q의 변이가 둘 다 0이 되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동 실험용 용수철을 흔들어서 이렇게 파동을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아까처럼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계속 사인 함수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은 약간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아까는 계속 횡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종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자면 밀한 부분에서 소한 부분을 거쳐서 다시 밀한 부분으로 되기까지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파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한 파장만큼 걸렸을 거니까 이 람다가 A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파장은 A가 아니라 2분의 A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기억은 틀린 선지겠네요.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F 곱하기 람다인데 자, 진동수가 그냥 F라고 했어요. F 그대로 두고 자,
파장은 아까 2분의 1 람다라고 했으니까 진행 속력은 2분의 1 FR 2분의 1 A가 되겠죠. 그래서 진행 속력은 2분의 1 FA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매질이 파동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진동한다. 자, 나란하게 진동한다는 것이 바로 종파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횡파는 얘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나란하게 아니라 수직하게로 바꿔준다면 횡파를 나타내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종파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음파가 공기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진행한 것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진행 속력이 V이고 A와 B는 공기 분자가 밀한 부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B 사이가 L이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종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선지는 일단 맞겠네요. 음파는 종파이다. 상식적인 거니까 혹시 몰랐다면 얘는 꼭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장은 밀한 부분에서 다시 밀한 부분으로 갈 때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5파장만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람다가 L이 되는 것이고 람다는 5분의 L이 되기 때문에 니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음파의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안 쓴 조건이 음파의 진행 속력이 V다. 얘를 아직 안 썼죠. 그랬을 때 V는 F 곱하기 람다인데 앞서 우리가 람다를 5분의 L이라고 구했으니까 진동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진동수는 이거 넘겨주면은 L분의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능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닙니다. 스넬 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번 8강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넬 법칙 기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하죠. 자, 법선에 대해서 요 각도가 입사각, 그리고 이 각도가 굴절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스넬 법칙을 간단하게 써보자면, 자,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했으니까 진공이라 안 하고 여기 그냥 편의상 B라고 하자면, 자, 우선은 파장 A가 갖고 있는 A에서의 파장과 B에서의 파장의 비율은 A에서의 속도의 비율과 같고 A와 B의 속도의 비율과 같고, 그리고 각도 여기 입사각 여기를 세타 베타 여기를 세타 알파라고 두자면 A라고 두자면 사인 세타 B 그리고 사인 세타 A. 그래서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사인은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입사각이나 굴절각이 90도를 넘는 경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각도에 대한 비율로 사인을 무시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파장 이 세 개는 그냥 사실상 같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넬 법칙에는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굴절률에 대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과 달리 굴절률은 이렇게 A와 B가 서로 반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굴절률에 대해서만 이게 서로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파장이나 속도나 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혹시나 문제에서 굴절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면 얘를 이용해서 먼저 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역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 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킬 설명 끝냈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이 세타 1이라고 합니다. 입사각은 얘가 아니라 이 부분을 봐주는 게 맞죠. 그래서 입사각은 세타 1이 아니라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니은 A의 굴절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개념이긴 한데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그냥 1입니다. 진공에서 굴절률은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굴절률을 물어봤는데 지금 코사인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굴절률은 A에서의 굴절을 NA라고 둔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A와 B를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왕이면 A를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굳이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나서 역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래에는 분모에는 사인 세타 A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사인 세타 B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인 세타 A랑 사인 세타 B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입사각은 일단은 90 마이너스 세타 1, 굴절각은 90 마이너스 세타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세타 A는 세타 A는 90 마이너스 세타 2고 그 다음에 세타 B는 90 마이너스 세타 1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이건 알고 있죠.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고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1은 사인 세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1이죠. 코사인 세타 1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보자면 단색광에서의 속력이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C라고 합니다.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얘도 상식인데요. C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지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라는 거 일단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속력의 비율과 사인 값의 비율은 서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얘는 굴절률에 대한 비율이었으니까 굴절은 NA 나누기 1이었으니까 속력에 대한 비율로 바꾸자면 A와 B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 진공에서의 속력은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준다면 세타 1, 세타 2가 반대로 돼서 이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VA가 이렇게 온다면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C인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 1이 분모에 있어야겠죠.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2 C가 되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지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 O와 반원형 물체 A의 중심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진공에서 O를 향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비쳤다고 합니다. 진공에서의 파장이 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표는 단색광과 원의 교점으로부터 법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약간 삼각함수적인 문제긴 한데요. 자, 일단은 지금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R,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반지름 R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각은 여기, 그리고 굴절각은 여기인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스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 입사각 분의 사인 굴절각은 자, 입사각이 여기니까 사인 값을 직접 구해보자면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R분의 X가 되겠고 굴절각에서 사인은 R분의 Y가 되겠죠. R분의 Y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주면 사인 입사각분의 사인 굴절각은 X분의 Y 그냥 각도의 비율이 X와 Y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실험에서 x가 3.6대 y가 1.8 비율이 2대 1이었으니까 실험 2에서도 x와 y의 비율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2대 1 비율을 만족시켜 주려면 기억이 2.4가 들어가 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하고 y를 보자면 x는 진공에서의 각도의 사인값, 그리고 y는 A에서의 진공의 사인값, A에서의 각도의 사인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진공과 A에서의 각도비가 2대 1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각도비, 속도비, 파장비는 모두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우선은 진공에서의 파장이 람다였다면 A에서의 파장은 2분의 람다가 되겠죠. 2대 1 비율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일단 틀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굴절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굴절률의 비율은 2대 1이 아니라 반대로 1대 2가 되어야 합니다. 굴절률만 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니까 A에서의 굴절률은 2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중요하니까 안 지고 여기다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원형 매질 A와 B를 맞대어서 원형으로 만든 원의 중심 O의 단색광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자, O에서 A와 B의 경계면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경계면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아니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면과 수직하게 그려보자면 이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 되겠고 여기부터 여기가 90도니까 입사각은 30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굴절각이 될 텐데, 자, 이 선이 직선이고 이 선이 직선이니까 여기도 30, 여기도 30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합쳐서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굴절각은 15도가 돼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단색광의 굴절각은 30이 아니라 15도가 돼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단색광의 진행 속력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파장비, 속도비, 각도비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파장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속도비는 각도비와 같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비율만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값을 굳이 안 붙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각도비가 그냥 30대 15, 사인 30대 사인 15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30대 15라고 봐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A에서의 진행 속력이 B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A에서가 B보다 큰 게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딕은 A를 코어로 B를 클래딩으로 하는 광섬유를 만들 수가 있다.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되고 클래딩 굴절률이 작아야 됩니다. 자, 지금 A가 B보다 속력이 크니까 굴절률은 지금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 관계가 역전이 돼야 합니다. A가 굴절률이 작고 B가 크게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그냥 각도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PQR을 지나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자, Q에서 입사각은 30도, 단색광은 그리고 Q에서 반사한 후에 R에서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전반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P에서의 상황을 한번 관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면과 수직하게 법선을 한번 그어줘서 보자면, 자, 일단은 요만큼의 각도가 60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0, 60, 그럼 여기도 60이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만큼의 각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30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x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굴절각을 알았으니까 입사각을 우리가 일단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각 프리즘 X에 변 AC에 나란한 단색광이 X의 경계에 입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가 평행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억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될 것이고 합쳐서 60도가 돼야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의 각도가 60도, 즉 입사각이 60도인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의 사인 비율을 보자면 자, 진공대 x가 사인 각도의 비율이 사인 60대 사인 30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날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각도의 비율이 루트 3대 1이니까 굴절률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서로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진공이 실제로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x의 굴절률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딕은 x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이 60도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래서의 상황을 한번 봐주겠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사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임계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전반사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가 30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아래서의 입사각이 60도였을 때 전반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임계각에서는 아직은 전반사를 하지 않고 임계각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임계각은 일단은 60도보다 작은 각도에서 입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은 60도보다 작아야겠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모양의 물체 A가 있는데요. 빗변에 수직하게 입사간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P에서 굴절각이 45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을 구해주자면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그럼 여기가 60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입사각은 30도인 거를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30도가 맞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각도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공과 A가 있을 때, 자, 각도는 P에서 45도니까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고 A에서 입사각이 30도니까 사인 30은 2분의 1이 돼서 각도의 비율이 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니까 자, 그렇다면 A는 진공에서의 속력의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한다. 자, 전반사하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임계각을 한번 구해줘야겠는데요. 자, 임계각이란 거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각도입니다. 자,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것은 사인 90은 1이니까 진공에서 굴절각이 1이 나야 된다는 거고 A는 입사각의 사인을 씌운 값이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사인을 씌워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각도는 임계각은 45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Q에서 입사각을 한번 보자면 여기가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 입사각이 60도로 45도보다 크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물체 B의 단색광을 비출 때 점 PQ로 진행하는 것이고 PQ 중 한 점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전반사라는 것은 임계각의 기준으로 각도가 클 때 전반사가 나타나고 각도가 작을 때는 전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에서의 입사각은 요만큼이 되어 있고 Q에서의 입사각은 요만큼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딱 봐도 지금 Q가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Q가 각도가 더 큰 쪽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Q에서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P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니은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 굴절유라고 단색광의 속력이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속력을 더 빠르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각도가 A가 더 크고 B에서가 더 작기 때문에 A에서가 속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계속 말하고 있죠. 속도비와 각도비는 같다. 각도는 사인이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속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굴절유는 대소관계가 정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답은 디귿이 되겠죠. 자, 대소 비교만 할 때에는 그냥 사인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나왔던 이렇게 굴절유를 실제로 구하거나 단색광의 속력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하는 문제에서는 사인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1번은 2번이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 A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가 1으로 입사해서 굴절각 세타 2로 굴절을 한 뒤에 매질 B에서 굴절각 세타 3로 굴절해서 P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보았을 때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세타 3이다. 자, 여기서 입사각은 자, 이렇게 똑같이 수직인 법선을 그어주자면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니까 업각에 의해서 입사각이 세타 3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문제는 디귿인데 단색광이 P에서 전반사한다. 전반사한다. 우리가 여기에 비율을 정확히 모르니까 전반사한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빛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사실 P에서 역방향으로 빛을 이런 식으로 쏘았을 때 마찬가지로 빛이 이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진공과 진공과 A의 각도의 비율은 진공에서는 사인 세타 1이 되겠고 A에서는 사인 세타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A와 B의 사인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을 보자면 A에서는 사인 세타 2가 될 것이고 B에서는 사인 세타 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곱해보자면 진공과 B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얘랑 얘를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 2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사인 세타 3, 진공이 사인 세타 1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가운데 있는 매질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진공과 B만 있는 상황이고 진공에서 B에서 이런 식으로 세타 3로 이렇게 출발했을 때 진공에서 세타 1으로 굴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계면이 서로 평행한 상황이죠. 이렇게 경계면이 평행할 때 가운데에 중간에 있는 매질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봐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색광이 P에서 전반사한다. 지금 입사각이 지금처럼 세타3니까 P에서 전반사하지 않고 세타1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와 Q는 각각 A와 진공, B와 진공의 경계면상의 점이고 P에서의 단색광은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굴절 광선이 경계면과 이루는 각을 주었는데 일단은 법선을 그려서 한번 보자면 지금 반사각은 30도니까 입사각도 똑같이 30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입사각 한번 보자면 여기가 90도니까 일단은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각도가 60도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입사각이 A랑 똑같이 30도로 입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전반사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광선이 입사를 했는데 굴절하지 않고 전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반사를 했을 때 여기가 밀한 매질이고 여기가 소한 매질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직관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입사광선, 여기가 굴절광선인데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그리고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얘네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가 속도가 더 작고 속도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반사하는 경우에는 얘를 그냥 굴절광선이라고 치고 생각한다면 법선과 이룬 각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이 속도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지만 문제를 그냥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이게 굴절각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봐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자면 일단은 A와 B 사이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광선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 어떤 거의 속력이 더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에서 진공으로 갈 때 자, 입사각이 30도로 입사를 했더니 전반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도 입사각이 똑같이 30도인데 진공에서의 이 굴절각은 45도로 전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입사각이 똑같이 30도인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30도인 상황인데 자, 한쪽은 전반사를 했고 한쪽은 굴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질 때 대소를 비교해 보자면 위쪽에 있는 매질이 속도가 더 작은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비교를 해보자면 아래쪽에서 굴절각이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굴절각이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기는 아래쪽이 위쪽보다 약간 크지만 왼쪽 상황에서는 아래쪽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라는 경우에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큰
물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요만큼이라면 진공은 압도적으로 큰 물체가 될 것이고, 진공이 이만큼 큰데 B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B는 A보다는 조금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요만큼이라면 B는 이만큼이고 진공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자면, 자, 디귿부터 보자면 A를 코어, B를 클래딩으로 하는 광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되죠. 자, A가 B보다 속력이 작으니까 굴절률은 반대로 대소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맞게 되고요. 자, 기억,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진공과 B 사이에서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B의 굴절을 MB라고 하고 진공은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준다면, 자, 굴절률은 나머지 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B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다면 나머지에서는 아래쪽에 B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B에서 입사각이 30도, 굴절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준다면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은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2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서 단색광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림 나에서 A와 B를 나타내지 않고 X와 Y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X와 Y 중에서 어느 것이 A이고 어느 것이 B인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반사하고 있으니까 Y에서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지만, 아까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Y에서 입사각은 요만큼, X에서 입사각이 굴절각이 이만큼이니까 Y가 속력이 X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속도가 큰 게 X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A와 B 비교를 해보자면 A가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X에 들어가고 B가 Y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네요. 기억은 일단 틀린 선지인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니은 선지 보자면 세타가 30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B에서 A로 입사할 때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자, 12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에서 이런 식으로 입사해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내질 때 반대로 이렇게 각도를 보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30도의 각도로 입사를 시켰을 때 A에서 45도의 굴절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B에서 30도만큼 입사를 시켰을 때 굴절을 하고 전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사를 시키려면 최소한 30도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B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A가 굴절이 N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A의 굴절을 N분의 B의 굴절을 NB라고 한다면 얘는 정반대가 되어야겠죠. 자, B의 사인값 여기가 30도고 A는 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고 B의 굴절률은 루트 2n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인데요. 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하는 것이겠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횡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선지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전자기파는 횡파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중력장이 아니라 자기장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고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X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짧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은 X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짧다는 것은 맞는 선지가 돼서 답은 기억되어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이쪽 구간 쉬우니까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A, B, C, D 어떤 건지 다 쓰실 수 있겠죠. 개념입니다. 자, 여기 감마선, 여기 자외선, 여기 적외선, 그리고 이쪽 마이크로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파장이 있다면 자, 에너지 그리고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자동으로 풀리겠네요. A가 D보다 크겠네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요. 다음 B,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된다. B는 자외선인데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거는 적외선이죠. 얘는 틀린 선지고, 자, 진공에서의 속력은 뭐뭐보다 크다. 이 말이 들어가면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구나 식기를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A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지폐의 진위도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A는 바로 자외선이 되겠네요. 자, 근데 A를 흡수하면 전자기파 B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빛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죠. 그래서 B는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자, A, 자외선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는 광선이고요. B는 가시광선이 맞죠? 자, 가시광선이 자외선보다 피부에 해롭다. 자외선 차단자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기파 P를 분석해서 온도를 표시하는 열화상 카메라라고 합니다. B는 딱 봐도 적외선이 되겠네요.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요. 자, 니은. 자, 적외선은 자외선보다 살균 작용이 강하다. 자외선이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D는 A와 B에서 방출되는 P의 파장에 따른 세기 분포가 서로 다르다. A에서는 38도이고 B에서는 36.2도니까 당연히 세기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D글씨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문제 앞에 한 4문제 정도가 약간 쉬운 전자기파 관련된 개념 문제였다면 19번부터는 이제 간섭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간섭 한번 약간 개념이나 스킬 같은 거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만나는 서로 중첩되는 파동이 같은 위상일 때와 반대 위상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위상일 때, 자, 거리 차이니까 그냥 편의상 델타 람다라고 두겠습니다. 자, 거리 차이가 두 개로 쪼개서 보자면, 자, 반파장에 짝수 매일 때가 있고 반파장에 홀수 매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위상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위상일 때 반파장에 짝수 홀수배, 그리고 다른 파장일 때 짝수 홀수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자, 같은 위상일 때 반파장에 짝수배일 때는 이때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배일 때는 반대로 상쇄 간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위상일 때는 얘랑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짝수배일 때 보강, 홀수배일 때 상쇄가 됐다면 다른 위상일 때는 짝수배일 때 상쇄, 그리고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입해서 보자면, 자, 지금 파동이 서로 다른 위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그리고 지금 파장하고 진동수가 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속력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만난 지점은 0이 처음으로 만난 지점이 딱 0이 될 것인데, 자, 0에서의 거리차는 0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은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쇄의 경우에 해당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얼마인지 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파장은 이만큼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상황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2분의 1cm인 지점을 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3,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1이니까 서로 거리 차이가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주면 1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1이라는 것은 반파장, 자, 반파장이 1이죠. 곱하기 1이니까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강 간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황일 때 한번 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거리 차이는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2는 반파장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반파장 곱하기 짝수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쇄 간섭을 하고 있겠죠.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보강점, 동그라미가 보강점이고 x가 상쇄점입니다. 그래서 보강에서 보강으로 가는 혹은 상쇄에서 상쇄로 가는 지점 동일합니다. 자, 보강점과 보강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상쇄점과 상쇄점 사이의 거리는 2분의 람다씩 차이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보강에서 상쇄로 가는 지점 사이의 거리는 4분의 람다만큼이 될 것입니다. 보강, 상쇄 똑같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자면, 자, 보강, 상쇄 사이의 간격은 1만큼을 가지고 있는데요. 1은 2분의 람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맞고, 보강점과 상쇄점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죠. 2분의 1 람다니까 4분의 람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x는 마이너스 3과 x는 3 사이에서 진폭이 2cm인 지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진폭이 1인데요. 자, 진폭이 2가 되려면 서로 최대로 지금 보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cm 지점이란 것은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진폭이 2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2든 아래쪽으로 2든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강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강점과 보강점 사이의 거리 2분의 람다니까 여기서는 1만큼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보강 여기서 1만큼 여기서 1만큼 여기 이렇게 해주면 0에서 3 사이까지 보강점이 지금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존재한다면 반대쪽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도 똑같이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에서가 보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2 해서 진행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아까 배운 거를 토대로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상에 마이너스 3L과 3L인 지점에 스피커 A와 B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L, 여기도 L, 여기부터 여기까지 L이니까 여기 사이의 간격이 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점 P는 0.5L, 2분의 L인 지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장이 이 L인 음파를 같은 위상, 같은 세기로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자, 같은 위상이니까 지금은 아까는 다른 위상이니까 이 경우였다면 지금은 이 경우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x는 0에서의 거리 차이를 보자면 여기도 3L, 여기도 3L이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이기 때문에 0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다음 P를 보자면 같은 위상으로 중첩한다. 한마디로 보강인가 이걸 보면 되겠는데요. 자, 0에서 P 사이의 거리는 2분의 L인 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파장이 2L이니까 자, 2L 람다가 2L인데 자, 2분의 L은 4분의 람다기 때문에 아까 4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보강 지점과 상쇄점 사이의 거리가 4분의 람다라고 했죠. 그래서 P는 보강점이 아니라 상쇄점이고 여기서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상쇄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요. 다음 디귿 한번 보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보다 소리의 세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쇄는 항상 0이 될 것이고요. 보강은 그 파동의 세기, 원래의 세기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보강점, 보강선 그리고 상쇄선을 그어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는 계속 보강 간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강선이 그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상쇄, 여기서 상쇄, 여기서 상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쇄선을 그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강, 보강, 보강이기 때문에 얘네 쭉 이어주면 이렇게 보강선 그리고 여기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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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돼서 이런 식으로 점선 이런 식으로 상쇄선이 그어질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강 그다음에 상쇄 이런 식으로 쭉 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억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에서가 Q에서보다 소리의 세기가 크다. P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고 있고 Q에서는 상쇄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상쇄 간섭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자, 니은 능동형 소음 제거 헤드폰은 P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한다.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음 제거 헤드폰 한마디로 노이즈 캔슬링은 보강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요. 디귿 PR상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세보라고 합니다. PR을 이렇게 직접 그어보면은 간섭이 일어나는 점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가 아니라 2개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와 되어 있지 않는 렌즈로 만든 안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뭐가 무반사인지 판별하는 것은 눈만 뜬다면 볼 수가 있겠죠. 딱 봐도 여기가 흐릿하기 때문에 가가 무반사 코팅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모습이 맞겠습니다. 다음 니은 빛이 렌즈를 투과하는 비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게 되겠죠. 디귿 무반사 코팅은 빛의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사하는 그거를 상쇄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문제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막대를 진동시켜서 주기가 t 그리고 파장이 람다인 a와 b의 마루를 실선, 고를 점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풀었던 21번 문제처럼 보강선과 상쇄선을 한번 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선이 그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상쇄선이 그어질 거고요. 여기서도 보강 그리고 여기서 상쇄 이런 식으로 점이 쭉쭉쭉 그어질 것입니다. 아래서도 똑같이 상쇄선이 그어질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기억 t는 2분의 1 t일 때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보강 간섭인지 상쇄 간섭인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보강인 거는 계속 보강이고 한 번 상쇄인 거는 끝까지 상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처음부터 보강 간섭이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t는 2분의 1t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아래서보다 낮다고 합니다. 자, 2분의 t라는 것은 반주기만큼 지났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마루에서 골로 가고 다시 마루로 갈 때, 자, 마루에서 마루로 가는 시간이 주기 t니까 마루에서 골로 갈 때 2분의 t, 골에서 마루로 갈 때 2분의 t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2분의 t라는 것은 그냥 기존에 마루 만났다면 2분의 1t만큼 지났다면 이것이 서로 스위치가 돼서 골 만났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t일 때 P에서는 지금 마루 만나고 있으니까 바뀌어서 골 만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R은 지금 상세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세 간섭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0이기 때문에 P에서가 R에서보다 더 낮다고 봐줄 수가 있겠죠. 자, 보강 간섭은 시간이 변하면서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게 되는데 상세 간섭인 지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높이가 0으로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P와 Q를 연결한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하는 지점이 두 곳이라고 합니다. 자, P는 보강점이고요. Q도 똑같이 보강점입니다. 그래서 PQ를 이은 이 지점은 계속 보강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소음 제거 헤드폰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억, 소음 제거 헤드폰은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겠죠. 전문 용어로 노이즈 캔슬링, 노캔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리가 보강 간섭을 한다면 노캔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확대시켜주는 거니까 고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상세 간섭을 해야 소리의 세기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자, 마이크에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소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기 신호에 따라서 그것을 상세 간섭을 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디귿, 소음 제거 회로를 통해 발생한 음파는 외부 소음과 같은 위상이라는 것은 보강 간섭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전기로 변환되고 이 소음 제거 회로에서 전기 신호를 분석해서 이 소리를 상세 간섭시킬 수 있는 이 소리로 다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시느라 수고하셨고 전 다음 8강 3점 테스트 강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